안녕하세요. 행정여행 금융TV의 김현행 영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인허가 등을 이제 많이 하는 행정사로서 창업을 했을 때 꼭 확인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취지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할 내용은 이제 창업을 하시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사업장을 이제 임차하여 이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이제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 대금을 보통 대출을 받아서 이제 공사 대금을 이제 지급해 주려는 어떤 사업주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자유업종을 하시는 경우에는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은행에 대출해서 이제 대출 업무를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영업신고나 인허가 등이 필요하신 분들, 이거를 받고 나서 사업자 등록증을 하시는 분들은 대출 시 사업자 등록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업신고를 하셔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 담당 공무원이 인테리어 공사가 대략적으로 한 60, 한 80 정도 돼야지만 영업신고증을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공무원들이 이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나는 공사 기간이 오래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서 대출을 이제 받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영업신고증 너무 고도하지 마시고요. 그거 갖고 비슷한 자유업종에 관한 어떤 종목을 추가하셔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사업증 먼저 내셔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대출을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경험상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도소매나 뭐 식자재 판매나 이런 걸 해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 내시고 그거를 갖고 대출을 이제 받으시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으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중이용업소나 음식물 등을 어떤 제공하는 어떤 그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원 어떤 특별법사항이 있는데, 여기 이제 다중 이용업소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화재보험이라든가 어떤 배상책임 보험들을 반드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내지 않으면 이제 영업 허가가 이제 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대중 이용 업소가 아니더라도 그 밖에 여러 음식점이라든가 그 밖에 영업 창업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 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업상 여러 가지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가입을 해두셔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를 업장에서 어떠한 화재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사고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재나 기타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을 이제 재물보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한마디로 그런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을, 모든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러한 재물보험을 가입할 때는 뭐 저같이 뭐 이제 인허가나 아니면 보험 분쟁을 전문을 하는 분들한테 그 사업장 내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받아보세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행정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가 뭐 제조업이랑 이런 거 할 때 현장에 가서 이제 많은 부분을 보거든요. 영업 신고를 하려고 그러게 되면은, 그러면은 행정사님 여기에는 어떤 위험이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화재보험이나 배상처금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담보를 구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한번 컨설팅을 받으시라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이제 보험 분쟁을 하고 인허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가 그냥 하게 되게 되면 본인들 실적 때문에 불필요한 담보나 적립금을 굉장히 많이 넣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조금 이제 많은 부담을 주는 어떤 보험료를 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 같이 이제 전문가들한테
어떠한 보험을 가입해야 될지, 그 담보는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사업장에는 어떠한 위험이 있는 건지, 또 법적으로 어떤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담보를 구성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업을 하다 보게 되면은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운영 자금이든 시설 자금이든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정책 자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책 자금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유동 자금을 좀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수중에 어떤 돈이 없을 때는 이렇게 국가에서 저리로 제공하는 어떤 금융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어떤 정책 자금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 다만 정책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선 무조건 다 신청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한테 저도 이제 정책 자금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이제 해드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동안 어느 정도 사업에 있을 때 매출 총액, 또 그에 관련된 어떤 실적, 그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자금을 추후에 어떤 용도로 이용할 부분지, 또 추후에 어떤 변제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추후에 어떤 사업성을 갖고 거래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을 해서 이게 좀 유명한 사업이다, 어떤 내가 나라에서도 대출을 해줬을 때 회수가 다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다라는 어떤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 작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정책 자금을 받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실 때 이제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을 채용하시게 되겠죠. 직원들을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제 필수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또 작성을 하지 않거나 좀 부당하게 작성을 하거나 최저임금법에 좀 반하는 경우가 있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부분에도 좀 컨설팅을 잘 받으셔서 문제가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일하다가 여러 가지 재해나 산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를 하시고, 근로시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급여에 관한 사항, 휴게 시간,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제대로 잘 작성을 해서 문제가 없는 근로계약서를 이제 작성하시기를 조금 이제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재해,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은 통상적으로 뭐 40%나 60% 정도밖에 그 전체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산재부분의 피해는 사업주 분께서 보존을 해주셔야 됐어요, 직원들한테. 근데 사업주분들도 피해액이 많이 났을 때는 그거를 현금으로 모든 거를 다 처리해주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 보험이 가장 좋습니다. 근제 보험보다는 단체 보험 같은 거를 좀 작성을 해서 그걸 좀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보상을 차원에서 하고, 이런 단체 보험 같은 거를 또 나중에 직원들 어떤 퇴직금의 어떤 일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식품이나 여러 가지 관련법을 조금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식품위생법에 어떤 관련된 어떤 내용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이런 관련법 준수를 잘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산지 표시 기준 같은 걸 좀 잘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주류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이 되지 않도록 신분증 검사 같은 것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유통기간이 도과된 어떤 재료 같은 건 바로바로 처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분이나 그 밖에 어떤 보관했을 때 기준을 좀 철저히 해서 보관을 하시거나 분리해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업정지 한번 받으시면은 기본이 1, 2개월입니다. 근데 이런 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1, 2개월 쉰다는 거는 쉽지가 않죠. 거의 사업에 존폐가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매월 고정 비용을 1, 2개월 쉬면서까지 부담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법 준수를 좀 철저히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을 처음에 하실 때 제가 영업신고나 이런 거를 많이 할 때 절대로 불법 건축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말을 잘 안 들으세요. 위에다가 복층 만드시고 뭐 다락방 만들어셔가지고 손님들 구하려고 이렇게 더 맞으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것들 100%뭐 파파라치나 주변에 다른 상가가 신고해가지고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거 원상 복귀하려고 또 며칠, 몇 주, 몇 달 쉬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위반하시게 되게 되면 시정명령 지키지 않게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가 되시고요. 그리고 형사 고발 조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발 건축법 위반하는 인테리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맹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가맹사업 처음 할 때 그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서 같은 거 꼼꼼히 챙겨보시고 다른 어떤 프랜차이즈 좀 찾아가셔가지고 문제점은 없는지 여러 가지 사업성도 제대로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주변에 여러 가지 경쟁 예를 들면은 똑같은 그 프랜차이즈 업종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가맹점이 그 거리 준수를 제대로 잘 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내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가맹계약서 내용에 부당한 내용이나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나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가맹 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업을 했을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해야 될 부분들 꼭 확인하지 않으면 사업을 했을 때 크나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제가 7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행정사를 하게 되면서 항상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 행정 처분, 그 다음에 형사 처벌 이런 거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중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